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공작소의 파이찬입니다. 오늘은 TF-IDF 벡터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TF-IDF가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연어 처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특징 추출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특징 추출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이 TF-IDF라는 개념입니다. 영어의 약자고요. 뜻을 풀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오늘 준비한 동영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좀 훑어보고 가실게요. 먼저 TF-IDF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TF, DF, IDF 벡터화 과정에 대해서 각각 이해하는 세션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IDF 벡터화 코드로 실습해보면서 직접 해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최종 단계인 TF-IDF 벡터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한번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TF-IDF는 각각의 약자인데요. TF하고 IDF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TF는 Term Frequency의 약자이고, 이는 한 개 문서 안에서 특정 단어의 등장 빈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데이터 단위가 다큐먼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가 하나의 다큐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다큐먼트 안에는 여러 개의 문장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큐먼트가 있고 세 번째 다큐먼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TF-IDF에서 TF라는 거는 이제 단어의 등장 빈도를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큐먼트 0에서 고 외에 TF는 1이고, 그 이유는 여기서 고가 다큐먼트 0에서 고가 한 번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다큐먼트 0에서 홈은 TF가 2라는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I go to my home is very large 이렇게 되어 있는데, home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TF 값은 2라는 수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D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F는 Document Frequency 약자입니다. 이는 특정 단어가 나타나는 문서 수를 의미합니다. 문서 수. 단어의 수가 아니에요.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앞에서는 단어의 등장 빈도라서 단어가 주체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문서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홈이라는 거에 DF를 구해본다 했을 때, 홈은 문서에서는 총 4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문서에서는 총 4번 등장하죠. 하나, 둘, 셋, 4번 등장하지만 이 홈이라는 단어를 가진 문서는 총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DF는 3이라고 해주셔야 맞습니다. 이 개념을 많이 혼동하시는데 이거를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IDF는 이 DF에 일종의 역수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3이 나왔다면 일종의 역수 변환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분모를 씌워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큰 값에다 페널티를 주는 의미에서 이런 거를 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수식을 좀 나타내자면은 로그에다가 이런 변환을 거쳐가지고 IDF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IDF 스무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TF-IDF라는 값은 TF 곱하기 IDF라는 수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고 지금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TF-IDF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IDF는 특징 추출, 피처 익스트랙션 기법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학습 시에 변수들을 만들 때 텍스트 데이터의 특징을 담아서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때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기가 이해하기 쉽도록 특징을 수출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것, 이것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부릅니다. 위의 문장을 좀 긍정 부정문으로 나눈다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표시한 파란색 글씨들이 중요하겠죠. I like this movie, I love this movie, it is the best movie. 이런 식으로 파란색 글자들이 중요할 겁니다. 밑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부정문을 나타내주는 not이라든지 don't like, 그리고 worst 정도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는데요. 나머지 단어들은 다 제껴두고 이런 단어들만 잘 캐치만 해도 컴퓨터가 이것은 긍정문이구나, 이것은 부정문이구나 하고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특징들을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게 담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가 관건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단어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지금 이 문서에는 몇 번 나왔고 몇 번 나왔고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벡터화를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많이 나온 단어를 좀 따져보자면은 this가 있겠네요. this가 2번 나왔고 movie는 총 몇 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 문서 내에서 단어들이 등장한 빈도수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 추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특징 추출 기법이 바로 카운트 벡터라이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카운트 기반의 추출은 조사 관사처럼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값이 높게 나오겠죠. 여기서처럼 this라는 게 실제로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고 좀 의미가 많이 없는 단어인데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높게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카운트 기반의 특징 추출 기법은요. 그런데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TF-IDF입니다. 여러 문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건데요. 위에서 보시면은 movie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ovie가 여기선 총 5번 등장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일종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this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등장하게 되면 그만큼의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조사나 관사처럼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제 like나 I love, best, don't like 이런 단어들이 이제 좀 더 가산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TF가 가산점이면은 IDF는 일종의 페널티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수식 TF IDF는 TF 곱하기 IDF라는 수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시 개념을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TF는 턴 프리퀀시, 단어의 등장 빈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 한 문서에서 등장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go는 한 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큐먼트 0이라는 문서 안에서 go의 TF는 1이 되는 것이고 home은 2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home이라는 TF는 2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TF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DF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단어의 수가 아니라 문서의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총 4번 나왔다고 해서 이 DF를 4로 잡으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총 이 home이라는 단어를 가진 문서가 3개이기 때문에 DF는 3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IDF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IDF는 DF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데 DF에다가 인버스만 붙여주면은 IDF가 됩니다. 일종의 역수 변환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앞에서. 실제로 이제 수식을 좀 살펴보면은 ln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고 이제 로그라고 해주고 이제 밑이 2이고 여기에 값이 들어가는 그런 변환을 해주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1 플러스 n, 1 플러스 df 이런 분자 분모 값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거는 총 문서의 개수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문서가 3개죠. 하나, 둘, 3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n 값은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df의 값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단어가 나타나는 문서 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home이라는 거를 예로 들어본다면은 home은 총 3번 등장하는 문서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래 나오는 수식이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4고 여기도 4기 때문에 ln 1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곧 0이죠. 그래서 0에서 1을 더하면은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IDF의 값입니다. 하지만 실제 벡터에서는 여기서 L2 정규화까지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코드를 친 값과 여기서 나오는 값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IDF 스무싱을 거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IDF 스무싱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에 있는 1을 다 지우고 생각하시면은 IDF 스무싱이 없는 수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기본 표현이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PPT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실습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는 뭘 불러와 주냐면은 scikit-learn의 feature extraction 패키지를 불러와 줄 거예요. sklearn의 feature extraction
텍스트에서 tf idf 벡터라이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 텍스트는 아까 저희가 ppt에서 봤던 그 텍스트인데요.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I go to my home is very large. I went out my home, I go to market, I bought a yellow lemon, I go back to home.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이 담긴 텍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 하나가 한 줄마다 이게 하나의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서가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것들을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tf idf 벡터라이저라고 해주고요. tf idf 벡터라이저라고 해주면은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한번 문장을 불러와 볼까요?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담겨있는 리스트입니다. 지금부터 해줄 것은 이런 문장을 이제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단어 사전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단어 사전을 만들어 주려면은 아까 저희가 만들어 둔 객체 tf idf 벡터라이저에다가 fit이라는 함수를 적용시켜 주면 돼요. fit이라고 해주고 어떤 단어에다가 맞춰서 학습을 시켜줄 거냐, 텍스트 데이터에 맞춰서 학습을 시켜주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에다가 단어 사전을 만들었을 텐데 이 단어 사전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tf idf 벡터라이즈의 vocabulary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언더바까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은 어떤 단어에 어떤 값이 할당이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실제로 이것이 단어 사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파이썬 딕셔너리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딕이라고 나오죠. 실제로 파이썬 딕셔너리이고 이런 값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한번 정렬을 시켜 줄게요. 그러면은 좀 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렇게 치신 다음에 이거를 sort 함수로 묶어 줄게요. sorted로 묶어서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아이템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숫자까지 보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맥이라는 게 0이 할당이 되어 있고 바우트라는 키에는 1이라는 아이템이 할당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Y가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알파벳 순으로 ABCD 순으로 정렬이 된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정렬된 모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텍스트가 어떻게 벡터화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한번 보시고 결과물을 한번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f idf 벡터라이저에 idf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idf의 벡터 값이 쭉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모양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이렇게 세 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행 5열이라고 모양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쉐이프를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아까 전에 출력된 거는 그냥 이쁘게 나와 주려고 그렇게 출력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는 그냥 15 아무것도 없는 그런 쉐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벡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실제로 tf idf까지 다 적용된 그런 벡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f idf 벡터에서 아까 전에 bit을 했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폼 해주면 되겠군요. bit은 그러니까 처음에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만 이렇게 bit이라고 해주는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bit은 맨 처음 한 번에만 써주면 되고 이제 매번 이런 것들을 bit하고 하기엔 너무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모델을 가져와서 그대로 쓰겠다라는 뜻의 이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트랜스폼이라고 해주시고 안에다가 뭘 넣어주냐면은 저희의 데이터 텍스트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toArray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더큐먼트고요. 이렇게가 하나의 더큐먼트고 이렇게가 하나의 더큐먼트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PPT 자료에서 컷해봐야 이렇게 10개의 단어가 있잖아요. 한 개의 더큐먼트 안에 10개의 단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여기서 나온 쉐이프는 지금 한 문장에 15개의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15개의 벡터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PPT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 IDF하고 이제 최종 TF IDF의 벡터화 모습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위에서 나온 이런 수치들을 직접 코드를 쳐가지고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나, 이것을 자세히 해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TF 벡터화, 그리고 DF의 벡터화, 그리고 IDF의 벡터화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단어사전이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죠. 단어사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정렬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공간 안에 벡터를 만들어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이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네모가 너무 안 이뻐가지고 네모를 지우겠습니다. 좀 이쁘게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백에는 0이라는 자리가 있고, 각각 이렇게 숫자마다 자리가 있습니다. 인덱스라고 그러죠. 인덱스마다 이렇게 단어가 할당이 된 이렇게 빈 벡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각각의 다큐멘트에 적용시켜서 벡터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TF에 대한 벡터화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TF는 턴 프리퀀시죠. 그러니까 그 해당 단어가 그 문서에 몇 번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서들이 있게 되고, 이것이 아까 만들어둔 단어사전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 공간에 어떤 게 할당이 되냐면은 그 단어의 빈도수가 할당이 됩니다. 백이라는 단어는 다큐멘트 0에서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0이 할당되는 것이고요. 마우트라는 단어도 다큐멘트 0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이 할당되었고, 고고라는 단어는 한 번 나왔죠. 보라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은 고고라는 단어는 한 번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할당이 되었고, 홈이라는 단어는 2번 나왔죠. 홈이라는 단어는 2번 나왔기 때문에 2가 할당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다 TF 벡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TF 벡터화에 대한 설명은 모두 드렸고요. 이제는 D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F도 TF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제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빈도수를 나타내는데, 아까는 각 문서마다의 그런 빈도수를 나타냈다면은 여기서는 DF는 아까 뭐라고 했죠? 문서의 수라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라는 것이 전체 문장에서 한 번 등장했기 때문에 1이 할당이 되고요. 마우트라는 것도 여기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1이 할당이 됩니다. 이런 고라는 단어를 가진 문서가 총 3개 있기 때문에 3이 할당이 되는 것이고요. 홈도 마찬가지로 전체는 4번 나왔지만 홈이라는 단어를 가진 문서가 총 3개이기 때문에 3이라는 것이 할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단어마다 DF 밸류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DF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아까와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까는 TF 쪽에서는 각각의 다큐멘트마다 하나씩 TF 벡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DF 벡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문서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아까처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IDF 벡터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DF 벡터화는 이렇게 일종의 변환을 거쳐서 이런 벡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연 로그에다가 n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서의 개수고요. 여기서는 총 저희가 문서가 3개 있었기 때문에 n은 3이 할당이 되고, 여기에 나오는 df 값은 여기에 각각에 나와 있는 이러한 수치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계산한 값이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 개념을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직접 코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IDF 벡터를 불러오는 방법은 이렇게 객체명을 써주시고요. IDF하고 언더바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실제 저희가 아까 보았던 PPT에서의 결과하고 똑같은 값이거든요. 이게 1.693147118이라고 되어 있는데 PPT에서도 네, 정확히 똑같은 값이죠. 이런 값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저희가 직접 코드를 통해서 구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코딩에서 계산한 과정이 맞다면은 바로 위에 있는 이 결과들과 정확히 같은 수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제대로 IDF를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IDF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DF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DF를 일종의 변환을 거치면은 IDF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손코딩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DF 값이거든요. DF 벡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112, 113 이런 식으로 쳐줘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DF100을 만들어 줬고요. 아까 PPT에서 본 자료하고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변환을 거칠 로그 변환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np가 없네요. numP가 없어요 지금. numpy smp 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함수를 만들 때는 PPT를 좀 참고하면서 만들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함수로 만들 겁니다. 함수 이름은 IDF 변환이기 때문에 IDF 펑션이라 할게요. IDF 펑션이라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인자로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n과 df가 있으면 되겠죠. n과 df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을 바로 만들 건데 np에 로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연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분모를 분자로 나누고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rst를 리턴 값으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는 1 플러스 n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분자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리고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1 플러스 df 여기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IDF 변환을 시켜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함수를 바로 써보겠습니다. IDF 펑션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n은 문서의 수인데 여기서는 그냥 고정이라고 할게요. 3이라고 고정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df 벡터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네, 정확히 같은 값이죠. 1.693, 1.693 그리고 11, 1.693478 네, 정확히 똑같은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 변환까지 거쳐가지고 DF에다가 로그 변환을 거치면은 IDF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IDF 벡터화를 직접 구현해보는 것까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TF IDF 벡터화를 직접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목표는 다 달성한 거예요. 이제 TF IDF 벡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F IDF 벡터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저희가 전 단계에서 한 것이 여기까지 끝이 난 거고요. 여기에서 L2 정규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 L2 정규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L2 정규화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벡터의 항들을 모두 제곱한 것을 다 더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을 이렇게 분모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x에 들어가는 거는 각각의 항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전 슬라이드에서 좀 살펴보자면은 여기에 있는 이 1을 벡터화 하기 위해서 분모는 어떤 게 들어가냐, 먼저 루트를 씌워주고요. 1의 제곱이 들어가고 플러스 여기에 있는 것 1의 제곱이 들어가고 플러스 그 다음에는 3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아, 여기가 아마 3일 거예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마이도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3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거쳐서 마지막에 있는 옐로우에 있는 1의 제곱까지 이렇게 제곱한 거를 모두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게 이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1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여기 1이 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이렇게 전체 항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엔 분자가 3으로 바뀌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주는 것이 바로 L2 정규화입니다. 이런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데이터가 좀 더 극단치로 치닫게 되는 것들을 좀 이제 완만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정규화에는 크게 L1 정규화, L2 정규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L2 정규화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L2 정규화를 한번 거치고 나면은
최종 TF IDF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TF IDF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전부 다 TF IDF 벡터화가 진행된 모습인데요. 다 이게 L2 정교화를 거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수치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장만 한번 벡터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다큐먼트 이 부분만 진행을 해보겠다는 의미고요. 먼저 TF를 구하겠습니다. TF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어떤 단어가 해당 문서에 몇 번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PPT 자료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다큐먼트 0을 TF 벡터화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이 다큐먼트 안에 해당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단어의 빈도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렇게 0이 표시되게 하는 이런 단순한 벡터입니다. 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다 일일이 손 코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00, 121 이런 식으로 손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서에 TF 벡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카운트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IDF 벡터를 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위에서 다 이미 다 해보았기 때문에 그냥 내장된 함수를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TF IDF 벡터에서 IDF로 라고 하고 이렇게 언더바를 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IDF 벡터까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해줄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행렬의 곱셈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쓰면 안 됩니다. 각각의 원소들의 곱이거든요. 지금 이 0하고 이거를 곱해줘야 되는 것이고, 0하고 이 부분을 곱해줘야 되고, 1하고 이 부분을 곱해줘야 되고, 이렇게 각각의 원소 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numpy.multiply 함수를 써야 됩니다. np.multiply라고 해주고 countback 그리고 IDF 벡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곱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정규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규화 과정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정규화는 L2 정규화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scikit-learn의 전처리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sklearn에서 프리프로세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모듈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tf idf 변수 이름을 좀 복잡하지만 before L2라고 할게요. 이거를 여기에 담아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정규화를 하기 이전에 일렬로 쭉 펴주는 그런 연산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reshape라는 거를 써주시면 돼요. 1행으로 만들겠고, 나머지 열은 이렇게 -1 옵션을 주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맞춰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정규화를 할 때 이런 옵션을 주지 않으면은 각각의 행이나 열에 대해서만 정규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쭉 펼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전체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tf idf after L2라고 해서 정규화가 된 뒤에 값을 여기다 담아 주겠습니다. 프리프로세싱 함수를 여기서 쓸 거고요. 프리프로세싱 점 normalize라고 해주시고 tf idf before를 담아줍니다. 그리고 norm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L2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L2 정규화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것을 값을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위에 나와 있는 이 값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이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정확히 동일한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규화, L2 정규화까지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TF, IDF 벡터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TF, IDF에 대한 해부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